네,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미중 정상회담 직전입니다. 정말 몇 시간 전에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이거는 동아시아 군사균형의 대지진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리짜밍이 원자력 잠수함 건조하겠다, 해결려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때 아마 뭐 존경한다고 말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원잠 건조한다고 했더니 진짜 원잠 건조하는 줄 알더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을 거예요. 제꾀에 넘어가서 중국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과연 리짜이밍 성할 수 있을까요? 예.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10월 30일 이른 오전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 빨간 밑줄 친 부분이 그 부분인데, 나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해줬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구식의 훨씬 굼뜬 디젤 잠수함 대신에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원잠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은 에너지가 다르니까. 이거는 이제 한화가 소유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트럼프의 그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곳 미국 땅에서 미국 조선업은 화려하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제 일종의 오커스죠. 그러니까 한화가 소유했지만 미국 법인이죠. 그러니까 미국 법인이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해서 한화가 운영하는 미국 법인이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해서 한국에 납품하는 식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미국이 그 원자력 잠수함에 사용되는 핵연료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미제 원자력 잠수함을 구입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미제가 한국계 기업이 만든 회사가 만든 그 미제죠. 여기서 잠시 이제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모든 핵추진 잠수함이 핵무장 잠수함인 것은 아닙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공격 원잠, 다른 하나는 전략 원잠. 공격 원잠은 일명 헌터킬러라고 불립니다. 적 잠수함과 수상함을 추적, 견제, 격침하는 것이 그 사명입니다. 미국은 무려 53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SSN이라고 미국은 약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표 모델은 버지니아 클래스입니다. 전략 원잠은 핵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핵 억지력입니다. 본토가 다 불바다가 되고 다 폐허가 되고 지구가 뭐 빠개지더라도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바닷속에 들어있는 이 그 전략 원잠이 최후 공격을 하는 그런 거죠. 미국은 14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SBN이라고 합니다. 대표 모델은 오하이오 클래스입니다. 공격 원잠과 항모에는 큰 관계가 있어요. 문재인의 항모 기반 원양해군, 이걸 제가 여러 번 비판했다가 욕도 바가지로 먹고 그랬는데, 이건 국력 낭비 망국 레시피입니다. 항모는 마땅히 전자식 사출 장치 이말스를 갖춘 원자력 추진 방식이어야 합니다. 배가 크기 때문에 항모가 원자력 추진이 아니면요, 저 기름을 운송하느라고 하세월이에요. 또한 이 그 항모가 이제 원잠이 되면 전자식 추진 장치를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죠. 전자식 추진 장치. 그러니까 비행기를 그 전자기장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레일 위에 태워가지고 확 사출하는 방식이죠. 일렉트로 마그네틱 에어크래프트 론칭 시스템. 그래서 이말스라고 부르죠. 이때 전자식은 일렉트로닉이 아닙니다. 일렉트로마그네틱입니다. 전자기식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전자기. 항모는 마땅히 공격 원잠에 의해서 호위받아야 합니다. 문재인 때 뭐 항모만 하겠다. 항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공격 원잠이 먼저이고 항모는 나중 혹은 생략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서태평양 정부에서 한국 해군이 항모를 운영해 가지고 서태평양 이 일대에서 한국 해군이 항모를 운영해서 작전을 할 필요가 별로 없을 수 있다고요. 이게 군사작전 개념으로 보면. 따라서 문제의식 항모는 수천 명 강철 관짝이 되는 거죠. 이 얘기했다가 제가 욕 바가지로 먹고 그랬습니다. 밀덕들한테. 한국 공격 원잠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그 작전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서해를 둘러싼 서태평양 전체가 됩니다. 캄차카 반도 앞, 동해, 동중국해, 대만 인근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까지 될 겁니다. 결국은 중국과 직결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단지 서해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서해와 이 전 세계 해도에서 말하는 서해가 좀 범위가 다릅니다. 전 세계 해도에서는 저게 없어요. 남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서쪽에서부터 저기 샹하이 앞까지가 전부 서해로 해석이 됩니다. 우린 저긴 남해로 해석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은 동해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수는 동해에 있는 도시고요. 진도는 서해와 동해에 걸쳐 있는 도서입니다. 목포가 동해에 들어갈 소지가 있어요. 그게 경계선에 있어요, 목포도. 웃겨요. 여수, 동해에 있습니다. 말 돼요. 예.
말 되는 소리입니다. 이 서해는요, 너무 얕아서 작전 실효성이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평균 수심 44m인데 잠수함이라는 게 일단 운행을 하려면 자기 몸체 높이만큼 위에 물이 있어야 되고요. 몸체 높이만큼 아래도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4m면 딱 중앙으로 떠서 운행하면 끝이야. 그럼 깊게 잠수해 가지고 도망간다. 그런 걸 못하죠. 작전을 못해. 그래서 이 서해는 3,000톤급만 돼도 이게 버겁다는 거거든요. 예, 서해는 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동의 부탁 말씀 여쭈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공격원잠을 가지고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일본이 공격원잠에 뛰어들어요. 중국 해군은 쓰레기가 됩니다. 일본에는요, 우리는 일본이 뭐 군국주의화의 길로 나간다, 전쟁범 근성이 뿌리 깊다, 이런 착각이 있는데, 일본 국민 여론 안에는 뿌리 깊은 군사력에 대한 경계심, 이른바 평화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기지 내주고, 기지국가로 평화롭게 살지 뭐 이런 식의 컨셉이 있어요. 국민 여론의 그 기저에.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 최상류 지도층에 대한 근본적 경계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분자의를 망각하고 국가와 민족을 대재앙으로 끌어들인 자들이다. 이 분자의라는 게 우리식으로 하면 분수 혹은 본분 이런 뜻이거든요. 한자로 분재라고 쓸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일본 문화에서 분자의를 모른다 그러면 이건 짐승이에요. 그러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랑 연관해가지고.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거의 멸망 수준까지 가져가서 원자탄을 2방이나 맞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도라이들이잖아.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이 또라이다. 쟤들 분자의를 모르는 애들이다. 그런데 뭐 또 다른 놈 또 시킬 놈도 없으니까 걔들 보고 그냥 해먹으라 그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본 정치 문화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좌빨들이나 또 일반적으로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반일 감정, 반일파리 하면서 노제편 하면서 뭐 군국주의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에는 이 밑바탕에 이게 깔려 있다고 일본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의 그 저편 타임스 영자 신문 이거 강성 우파로 꼽히거든요. 이거 아베 신조 라인이라고요. 노선이 10월 8일 기사 제목 보세요. 원자력 잠수함 정치적 기술적 난제들이 존재한다. With nuclear sub-proposal. 이제 10월 달에 일본 안에서 원자력 잠수함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Japan faces array of political and tech challenges. 그러니까 이런 강성 우파 영자지마저도 야, 원자력 잠수함 그 일본이 하긴 좀 곤란할 수도 있어. 이런 어조인데 한국의 공격 원잠 게임을 하면 일본은 당연히 뛰어든다고. 한일 관계에 그런 기묘한 라이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중국은 폭망이에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쓰레기가 됩니다. 한국, 일본까지 공격 원잠을 갖추게 되면. 예. 이게 트럼프의 초고지능 게임이죠. 한국의 공격 원잠 물꼬를 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뿌리 깊은 평화주의 여론을 극복하고 공격 원잠에 뛰어들도록 만드는 거죠.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야, 거기 미국이 과연 일본한테 공격 원잠 주겠어? 한국한테 공격 원잠 너희 지어도 돼 라고 말했다는 거는 일본더러도 너희 지을 거 검토해봐 이 소리예요, 시그널이. 그럼 이거 뭐냐면 한일에 의해서 서태평양에서 이 한일이 그 중국 해군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러한 혹은 정말 치명적 독침을 중국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그런 군사력 체제를 동맹의 군사력 체제를 육성하겠다 이런 그 심대한 전략상의 변화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런 그 서태평양 동아시아의 군사균형에 있어서 그 지평을 뒤흔드는 대지진을 일으킬 수 있게 해준 리짜이밍에 대해서 땡큐 리짜이밍이라고 말할 만하죠. 땡큐 시진핑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2022년 10월 시진핑 산념임 확정 직후에 NYT 외부 칼럼 제목이 땡큐 시진핑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트럼프가 한국의 공격 원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소셜미디어 구절에 위대한 한국 대통령을 만났던 엄청난 여행입니다. The great trip with the great president of South Korea 라고 썼어요. 저 빨간 밑줄이. 저는 이거 보면서 웃음이 나더라고. 굉장히 아이러니죠.
더욱이 이게 이제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한국의 원잠 건조 승인을 트루스 소셜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미중 정상회담은 30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 한국 원잠 건조 승인 발표는 30일 오전 한국 시간으로. 이건 시진핑 얼굴 후려 갈긴 거죠. 시진핑한테 대놓고 야 전라도 말로 우짜스까? 네 핵은 못 해불었어야? 이 소리잖아. 완전 조롱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후려친 거예요. 네, 우리가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기서 잠시 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 연료를 사용하고 또 미국 땅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핵연료 우라늄은 전홍축과 고농축으로 구분됩니다. 전홍축은 20% 미만, 고농축은 20%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상용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우라늄을 쓰는 경우에 그 3에서 4% 정도, 그 농축률이 우라늄 235의 함량이 3에서 4% 정도입니다. 프랑스 원잠은 전홍축을 씁니다. 6%. 그럼 전홍축을 쓰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10년마다 잠수함을 동강내서 연료를 재충전해야 됩니다. 동강내서 연료 다시 바꾸고 연료병 바꾸고 다시 조립하고. 반면에 미국의 원잠 항모는 20%에서 93% 사이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90% 이상의 우라늄 235 농축은 원자탄급 농축입니다. 따라서 미국 원잠 항모는 30년 주명수기 동안 내내 그 원자력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연료봉 교체 없이. 자, 한국 그 잠수함 기술에 원자력 추진이 결합하면 괴물이 나옵니다. 이런 정도의 괴물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데요. 미국을 제외하면. 미국은 굼뜨고 너무 크고, 미국은 뭐 10,000톤 이렇게 되니까 공격 원잠도. 문제는 이제 일본은 의사결정도 늦고 실행도 늦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일본이 대표적으로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실증을 안 했다고, 일본은. 지금 한국은요, 세계 최대의 디젤 잠수함 만들고 있는 나라죠. 엊그저께 이제 그걸 뭐라 그러나, 진수와 취역 두 개가 다르죠. 진수는 일단 물에 뜨거나 물에 들어가는 걸 진수라 그러고, 취역은 이제 그렇게 한 2, 3년을 운행을 하면서 튜닝을 해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해군이 작전에 이제 실제로 작전에 쓰기 시작하는 걸 취역이라 그러는데, 엊그저께 장영실함이 진수됐죠. 이게 장보고3 배치2입니다. 디젤 잠수함으로 어마어마한 크기죠. 3,600톤 급입니다. 이게 아마 세계 최초의 리튬이온 AIP일 거예요. 일본이 리튬이온인데 AIP를 안 쓸 거예요, 일본이. AIP가 그게 뭐 수소전지, 퓨얼셀, 연료전지죠. 그러니까 리튬이온도 쓰고 배터리는 또 연료전지도 쓰고 뭐 이런 거죠. 또 세계 유일의 탄도미사일 무장 디젤 잠수함이죠. 그것도 이제 비핵 탄도미사일 무장. 그 다음에 이제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세계 최첨단 국산화됐습니다. 곡면 배열 소나입니다. 컨포멀 소나, 모듈식 소나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A사 레이더의 한 종류로서 합성개구 레이더가 있죠. 사. 그게 이제 그 위성에 싣고 올라가죠. 그래서 그 사 위성 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거죠. 425 위성 프로젝트가 그게 숫자로 425지만 사 25입니다. 사는 이제 사 레이더를 갖춘 위성이고, 25는 전자광학을 뜻하고, 이 A사의 일종인 사 레이더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 레이더가 그 전방위적으로 다 이렇게 스캔하면서 보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컨포멀 소나가 그런 식이에요. 모듈식이 전방위적으로 스캔을 해요. 그전에는요, 선수의 앞대가리에 구형이라는 게 옛날식이라는 게 아니라 동그란 거. 미국은 구형 많이 쓰죠. 구형은 원통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드럼통 같이 생긴 거. 그런데 지금 이 컨포멀, 그러니까 이 곡면 배열 소나는 선수 모양 따라서 말발굽형으로 만들어요. 원통형 대비 청음기, 그러니까 하이드로폰이라 그럴 거예요. 또 발신도 할 수 있는. 아무튼 그런 모듈이 3, 4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또 소나 청음을 위해서 이렇게 잠수함이 방향을 옛날엔 바꿔야 되거든요. 방향이 이게 폭이 좁아요. 근데 저 말발굽형 컨포멀 소나는 방향이 거의 전방위적이에요. 그래서 잠수함이 변침을 안 해요. 굉장히 정확하고. 또 옆구리에는 광폭 곡면 배열 패널 형상으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런 잠수함을 핵심 모듈을 국산화해서 만들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자, 여기에 원자력 추진이 붙는다. 사고 나는 거죠. 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재밌게 생각을 해요. 이재명이 지금 울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원잠 얘기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저는 이재명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원잠을 위한 핵연료를 요청했을 거라고 봐요.
무식하니까. 완전히 소나기 속에서 놀아서 공작당한 거예요. 저거 작전당한 겁니다. 누가 공작했냐, 누가 작전했냐. 뭐 감옥에 계신 윤 대통령이 작전했을 수 있어요.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예.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리짜이밍 때문에 지금 중국 이대로 가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완전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야, 저 CAC에 쟤 왜 저러냐? 야, 저 마탱이 갔는데 야, 저거를 우리가 응징하지 않으면 중국은 우스갯거리가 돼. 저 응징해야겠는데 이 생각할 걸? 그래서 반인류 범죄 소출을 피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제일 가야 될 곳은 버진 아일랜드입니다. 그래서 미국 우산 속에 들어가서 인생 이모작하면 되고, 중국의 응징을 피하려면 리짜이밍은 미국으로 망명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리짜이밍 선생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예. 리짜이밍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비핵 무장을 갖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도록 승인해 주시고 농축 우라늄 원료를 공급해 주십시오. 이게 리짜이밍의 요구사항이었어요. 요청사항이었어요. 자, 첫 번째 의문. 과연 리짜이밍이 이 요구했을 때 한국이 공격원잠을 가져가게 되면 일본이 공격원잠 게임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한일 사이에 공격원잠 전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인민해방군의 해군은 동된다. 이거 알고서 이 요청했겠냐? 모르고 했다고 봐요, 저는. 작전 당한 거예요. 우리 불쌍한 리짜이밍. 두 번째 의문.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리짜이밍 생각에 미국이 한 번도 이거 오케이 한 적 없거든요. 이거는 동아시아 군사균형을 뒤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거 오케이 할 리가 없죠. 그전 같으면 저도 오케이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전까지. 일본도 한국도 어저께 그랬잖아요. 일본은 오케이 안 할걸요. 과연 리짜이밍은 이 얘기 했을 때 미국이 선선히 오케이 하리라고 기대하고 말했을까? 아닐 거라고. 그냥 저는 중국에 이렇게 이렇게 맞설 수도 있는 그런 해군력 키울 뜻도 있습니다. 뭐 그런 효과를 미국이 거절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효과를 노렸을 수도 있고, 또 국내 밀떡들 왼쪽으로 끌어들이려고, 국내 국뽕들 왼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이런 거 생각하고서 그런 효과로 생각했지, 설마 미국이 그걸 선선히 오케이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수 있어요, 이거. 그 세 번째 의문. 리짜이밍이 촉발해 갖고 이제 한일 공격원잠 부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동된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리짜이밍을 그냥 내버려두면, 응징을 안 하고 내버려두면 중국은 웃기는 우스갯거리가 돼. 중국이 과연 가만둘까, 리짜이밍을? 네 번째, 제가 말하지만 리짜이밍의 이 요구 참 기특한 요구입니다. 예, 본인이 모르고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기특한 요구를 하게 된데 미국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의문입니다. 참으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지금 완전히 친미 반중에 영혼의 밑바닥까지 찌들어 있는 집단의 두목인 리짜이밍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을 개작살내는 한국과 일본의 공격원잠 전력의 물꼬를 던 장본인이 돼서, 이제부터 백문은요 세운달도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상상력과 이해력을 넘어서는 사건들이 매일매일 나오니까 어지러워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